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된 종목 첫 번째부터 만나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하처입니다. 하처요? 네. 예, 하처하면 이제 주방용 기구죠. 렌지 후드라든지 빌트인 주방용 가구 이런 쪽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갑자기 왜 이게 하처를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건설 건자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보시라고 이게 제가 종목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제 설 앞두고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대책을 해서 주택 건설에 대한 어떤 정책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재정비, 재개발, 규제 완화 쪽으로 나올지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 건설로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재정비,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건설 쪽에서도 특히 이제 그 건설 기자재 내지는 또 이러한 어떤 하처와 같은 일부 이제 주방용품 내지는 인테리어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자, 하처 보면은 1,5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틀 연속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제에는 일단 이제 코로나19라는 악재는 건설 업종에 있어서 특히 이제 컨택트 관련한 업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악재로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돼서 나왔습니다. 2018년도 13억 정도, 19년도에 25억, 그 다음에 올해 작년도 3분기까지 66억 정도로 해서 완전히 뭐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이런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런 어떤 건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내지는 주택 건설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수준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22동 평균선 윗단에서 안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꼭 하처가 아니더라도 건자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보시라고 요 종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주방 전문 제조업 업체로 최근 빌트인 기기의 견조한 성장세와 함께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하처를 오늘장 이슈가 된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대표님? 네,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요. 이거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대한유화 말씀드렸는데 작년도부터 말씀드렸더니 네.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작년 8월 달에 제가 저쪽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저랑 것 같은데. 같이 방송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때 방송을 했을 때 11만 9천 원, 12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벌써 3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이 끊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대한유화 하면 뒤에 유화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석유화학 기업이다. 맞습니다. 석유화학 기업 맞는데 이 종목이 상당히 코로나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이런 쪽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터지면서 위생용품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대단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대한유화뿐만 아니고 금호석유, 이제 라텍스 장갑이라는 이런 쪽 생산하는 기업들도 주가가 대단히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 근래 들어서 이제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오면서 원가 부담을 조금 안고는 있습니다만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죠. 작년도에도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2차 전지 분리망용 폴리에틸렌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은 뭐 올해부터 해서 향후 한 5, 6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사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 2차 전지 분리망용 폴리에틸렌 쪽에서는 동사가 글로벌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성이 끊기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30만 9천 원 선인데 아마 요 종목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2018년도에 지금처럼 어떤 성장 엔진은 그렇게 많이 달지 못했을 때도 주가가 35만 원 정도 갔으니까 네. 아마 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역시 이제 눌리면은 관심을 가지라는 측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위생용품 증가와 2차 전지 수요 확대 등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한유화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된 두 번째 종목으로 짚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을 우신 시스템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거는 뭐 완전 중소형 주입니다. 시가총액 네. 887억밖에 가지 않는데 오늘장에서 9% 이상 상승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오늘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보니까 네. 주가가
올해 실적이 적자가 마이너스 34억이에요. 네. 예,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고 2018년도에 이제 흑자가 나왔고 요게 뭐하는 회사냐면은 자동차 차체 용접 라인을 설치하는 제작하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 가동이 되질 않았어요. 유럽의 유수한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쪽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해외 쪽에 이제 자동차 생산이 둔화되면서 아마 주문을 하면은 벤츠라든지 이런 쪽은 한 6개월 넘게 딜레이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가동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벤츠 라인 아니고 이제 GM 라인이나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차체 용접 라인을 까는 회사가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실적이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 마이너스 34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의미 있는 행보가 나오는데 그 의미 있는 행보는 딴 게 아니고 이제 매출 그 공급 계약이죠. 이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보니까 최근 이제 차체 용접 라인 공급 계약이 524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도 매출 대비해서 한 17% 정도 GM하고 이렇게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야외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아마 2분기부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종목의 주가도 좀 정상화를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동종목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우신 시스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적 적자 전환했지만 최근 차체 용접 라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오늘장 9% 이상 상승한 우신 시스템을 오늘장 이슈가 된 종목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저희가 종목 민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8338로 고민되는 종목을 매수가, 비중과 함께 민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민원 처리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방송 중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예, 네페스입니다. 반도체 전자 재료,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범핑 전문 업체입니다. 이 범핑이 뭐냐면은 반도체 패키지 공정에서 크기를 작게 만드는 공정이고 거기에 이제 정기적인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여 주게 하는 그거를 이제 범핑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범핑 공정에서 상당히 이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동종목에 이제 잠시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2018년도 2,700억 매출에 218억 영업이익, 그 다음에 2019년도에 3,500억에 무려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ROE가 한 16.5% 정도 나왔습니다. 네. 대단히 양호한 이제 실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가 되겠죠. 작년도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적자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라든지 내지는 또 반도체 전방산업 이제 회복세 지연 뭐 작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실적 적자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이제 주가 흐름도 작년도 탄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반도체 D램 가격이라든지 흐름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2018년도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흐름들로 해서 2019년도까지는 좋았지만 2020년도 주가 흐름을 보면은 거의 동종목 같은 경우는 32,000원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대단히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반도체 소재 전자재료 쪽인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규모를 투자를 하고 있고 그쵸. 앞으로 이제 그런 쪽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1년 정도 쉬었고 또 올해 이제 작년도 뭐 적자 수준에서 올해는 대규모 실적 호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망할 때 주가 수준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45,000원
8천 원 선 사이에서 매물소화는 이루어지겠지만 동종목이 적어도 한 5만 원 선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페스를 만나봤는데요. 대표님, 네페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를 잠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2021년에 먹거리는 반도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 반도체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반도체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삼성전자 주가 얘기하면 이제 호불호 엄청 나오고 지금 8만 한 2, 3점 8만 8천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하고 지금 영업이익 정도를 보면 네. 올해 나올 수 있는 실적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 네. 선반영됐다 그러면 지금 또 들고 일어서죠. 그러니까 선반영까지는 선반영 언저리까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네. 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이 2018년도에 가장 좋게 나올 때 52조 정도가 나왔거든요. 올해 한 46조 정도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자본 총계라든지 이런 쪽이 한 지금 삼성전자가 한 276조 요 정도 지금 276조인가 지금 제가 차트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ROE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 8만 제가 보니까 8만 한 1,2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라인에서 주가가 적어도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12만 전자 가려고 네. 하면은 지금 영업이익보다 엄청나게 많이 좋게 나와줘야 됩니다. ROE가. 네.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거예요. 원래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반도체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의 흐름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반도체 범핑 전문업체의 전년도 적자 전환을 했으나 올해 또 반도체 자회사의 선전이 전망되는 네페스까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는 셀트리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떻게 보세요? 오늘장에서도 좀 이슈가 됐죠. 하락하면서 이 종목을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왜 이 종목을 선택했을까? 참 그렇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정말로 그 이슈의 핵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방송마다 지금 셀트리온 다 게임스탑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쩌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는 그냥 광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셀트리온이 광기라는 게 아니고 게임스탑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솔직히 셀트리온은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회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이오 중에서 그나마 실적 나오는 회사가 셀트리온밖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 하면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이제 기결 짓는데 이번에 이제 공매도 척결 운동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재연장 금지 연장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아예 금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가 2.5조 정도 있다라는 내용들로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하고 이제 공매도 운동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게임스탑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가니까 완전히 투기 강풍 열풍 광기 종목하고 연결이 되니까 대단히 좀 보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녁에 어제 저녁에 게임스탑이 한 3%, 30% 정도 빠졌고 시간 외에서 한 6, 7% 정도 빠지니까 셀트리온이 그럼 빠져야 됩니까? 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게임스탑 올라가면은 또 셀트리온 올라갑니까? 떨어지면 내려갑니까? 언제부터 게임스탑하고 연결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저는 좋은 내용들은 아니다. 차라리 셀트리온이 2월 5일 날 최종점검위원회에서 레키로나주가 신약으로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좀 부각이 돼서 갔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불강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미치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이 만약에 그 게임스탑이 완전히 광기 어린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그게 이슈의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셀트리온도 그쪽하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게임스탑을 보면서 흘러가니까 제가 받을 때는 2월 중순 정도까지 공매도 금지냐 폐지냐 이런 내용들 연장이냐 이런 내용들 결정되기 전까지는
셀트리온이 공매도의 어떤 중심에 서면서 네. 흐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34만 원짜리를 이탈하면 추세가 둔화가 될 수 있거든요. 34만 원짜리만 깨지 않으면은 2월 중순 정도까지 아마 40만 원 선하고 한 6만 원 정도를 가지고 상당히 싸움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